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컴퓨터 활용력 2급 필기 2019년도 3월에 시행했던 공개기출문제 제1과목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폴더 속성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폴더의 속성창은요, 폴더가 포함하고 있는 하위 폴더의 개수라든지 폴더의 개수 또는 파일의 개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폴더에서 우측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속성이란 창이 뜨잖아요. 거기에 가시면 바로 확인이 되니까 컴퓨터 상에서 한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폴더의 특정 하위 폴더를 삭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대화 상자에서 무언가를 삭제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삭제하는 것은 안 되고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폴더를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기능이 대화 상자 속에 들어있어요. 고급 공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유하겠다라는 설정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일기 종료 이런 속성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1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은요. 윈도우즈에서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는 공간이 부족할 때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인 저장 공간이 부족할 때 이 정리를 수행하면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해 줌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공간 확보가 되겠죠. 그러면 필요한 파일은 당연히 삭제를 안 하겠죠. 삭제해도 영향이 없는 컴퓨터 사용에 전혀 영향이 없고 기존 작업했던 문서들에도 영향이 없는 파일들을 삭제시켜 준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파일은 어떤 걸까요? 임시 파일은 뭐 지워도 되겠죠. 말 그대로 임시니까 지워도 되고요. 사용하지 않는 폰트 파일, 글꼴인데 지워버리면 내가 쓰고 싶은 글꼴이 없어질 수 있겠죠. 안 되겠는데요. 그죠? 예. 글꼴은 지우면 안 돼요. 휴지통 있는 파일은 복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이기 때문에 삭제했던 파일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한 번 더 휴지통을 비운다면 그때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휴지통을 비워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은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다 잘 되었다면 삭제하셔도 큰 의미는 없겠죠. 따라서 여기서 삭제하면 안 되는 파일은 이번에 폰트 파일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 자, 이 일일이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면 더 좋긴 한데 거기까지 꼭 모른다 하더라도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용성 이런 용어를 이용하는 프로그래밍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이 구축이 어려울 때 이런 절차형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객체지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객체지향이란 말과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 이런 멘트를 이런 문구를 함께 이렇게 매치해서 숙지해 주신다면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해 주세요. 컴퓨터에 사용되는 바이트, 비트 아십니까 혹시? 비트 제일 작은 단위죠. 0이나 1을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 비트. 비트가 4개가 모이죠. 비트 4개. 4개가 모이면 뭐라 그래요? 비트 4개 모이면 니블. 니블. 그리고 비트가 8개. 0과 1이 8자리가 되는 거예요. 8개가 모이면 뭐가 돼요? 이게 바이트죠. 나와 있는 이 바이트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1바이트는 8비트 구성. 맞죠? 8개라고 그랬죠. 예, 비트가 8개, 8비트 맞습니다. 옳네요. 예,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나 숫자는 기본적으로 1바이트가 맞고요. 한글이나 한자는 기본적으로 2바이트입니다. 잘 설명되어 있네요. 여기도 괜찮아요. 3번. 1바이트는 컴퓨터의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컴퓨터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단위는 워드 단위예요. 워드 단위. 비트, 리블, 바이트 다음이 뭐냐면 워드입니다. 이 워드 단위가 CPU 처리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워드 단위로 처리를 해요. 따라서 컴퓨터 명령 처리의 기본 단위는 바이트가 아니고 워드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3번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1바이트는 8개잖아요. 2의 8승을 한번 해보세요. 2의 8승하면 256이라고 나오고 이것은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번도 옳은 설명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워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워드 다음에 필드 다음에 레코드 다음에 파일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이런 형태까지 여러분들 순서까지 좀 외워주시면 더 좋으시겠습니다. 5번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인데요. 웹페이지, 인터넷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웹 브라우저. 우리 웹 브라우저라는 건 인터넷 그냥 사용하는 화면이 웹 브라우저죠. 요즘에 자주 쓰는 건 과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를 썼고요. 요즘에는 크롬, 엣지, 웨일스도 있고 다양하죠. 요즘에 계속 새롭게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업그레이드 돼서 요즘에는 엣지 쪽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보안 강화 때문에 익스플로러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웹페이지들을 사용을 하실 때 이 하이퍼텍스트의 문서 전송, 그러니까 인터넷 페이지 문서 전송을 위해서 우리 인터넷 주소 맨 앞에 항상 적혀 있는 그 용어가 뭐였냐면 HTTP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www. 이렇게 주소가 나가잖아요. 이때 이 HTTP가 그죠?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약속이죠. 그래서 주소 앞에는 항상 이런 인터넷 페이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적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편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죠? 전자편에서는 SMTP가 나오네요. SMTP 하면 여러분들 송신, 이메일 보내는 거예요. 이메일 송신. POP3는 수신, 이런 거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문제로 다 나오고요. MIM은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멀티미디어 파일도 함께 주고받을 수 있어요 라는 그런 프로토콜 등이야. 1번은 잘 돼 있죠. 괜찮아요.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1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편의 주소는 id 도메인 네임.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메일 쓰고 계시죠? 2번도 괜찮죠? 3번.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편지 쓸 수 있나요? 있어요.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4번. 받은 메일에 대해서 작성한 답장만 발송자에게 전송하는 기능을 전달이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달은 내가 받은 이메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 보여주겠다, 보내주겠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꼭 작성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건 아니고요. 제3자에게도 얼마든지 이메일 주소만 아신다면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번은 4번이 잘못됐네요. 7번입니다. 컴퓨터에서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문자를 표현할 때는 EBCD, IC도 있죠. BCD도 있고 BCD도 있어요. BCD. BCD는 6비트 문자. 이 BCD가 여기 들었죠. BCD 들었죠. 그래서 EBCD, IC. 이건 E랑 D에 IC가 더 붙어요. 얘는 8비트. 가능하고요. 아스키는 통신용 문자 7비트. 그리고 유니코드도 알고 계셔죠? 유니코드는 전 세계 모든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모든 글자들이 한 글자당 무조건 몇 바이트냐면 2바이트. 글자 하나가 무조건 2바이트예요. 유니코드는 전 세계를 다 표현할 수 있고 문자를 이런 문자 표현을 쓰죠. 근데 4번의 페리티 비트.
는 오류를 검출하는 비트죠.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비트. 고칠 수는 없어요. 4번이 답이 되고, 오류를 발견했는데 고치기까지 가능한 건 뭔가요? 정정이 가능한 건 뭔가요?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그때는 해밍 코드. 이런 것도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밍 코드는 오류도 찾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8번입니다. 그래픽 데이터 방식. 비트맵. 옳지 않은 건데요. 비트맵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 곡선한테 선 나오면, 직선 곡선에서 선 나오면 얘는 벡터. 선으로 그려요. 이러면 벡터. 픽셀이라는 점으로 그려요. 비트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확대하면 거칠어지고요. BMP, JPG, GIF 등과 같은 확장자를 또 비트맵에서 저장해서 쓸 수가 있고요. 사실적 이미지를 표현하지만 용량이 큽니다. 비트맵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선과 선 이렇게 연결하고 확대했을 때 거칠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보여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합니다. 8번에 1번이 옳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9번입니다. 윈도우즈 작업관리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관리자는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고요. 거기서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가 있어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PU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CPU의 사용 현황들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래서요, 윈도우즈 작업관리자이세요. 근데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행 순서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죠. 왜? 지금은 멀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로 실행을 하고 다 실행되잖아요. 순서 바꾸는 거 굳이 없죠. 여러분들 선택만 하시면 되고, 예, 특별하게 순서를 바꾸거나 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동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문구라고 보실 수 있겠죠. 4번이 옳지 않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발생하는 메인 메모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의 일부, 하드디스크는요, 보조기억입니다.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메인인 것처럼, 진짜 메모리인 것처럼 쓰는 거. 뭡니까? 가짜 메모리, 그죠? 가상 메모리, 벌추얼 메모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가상 메모리도 잘 나오고요. 캐시 메모리, 이런 것도 참 잘 나오죠.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캐시 메모리였죠.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4번입니다. 11번입니다. 멀티미디어와 관련해서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제안된 비디오, 오디오 압축에 관련된 표준 동영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MPEG 답이 되겠고요. 정지 영상, 그림이었다면 JPEG. 이건 정지 영상이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인가, 정지 영상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동영상 하면 여러분들은 MPEG 꼭 기억해 주세요.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12번. 인터넷 주소 체계 IPv6이네요. IPv4에서 인터넷 주소 부족, 그죠?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IPv6입니다. 그죠? 6은 총 8비트씩 16개입니까? 총 128비트는 맞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16비트씩 8개예요.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주시고 16비트씩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소를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서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누는 건 IPv4예요. IPv4가 이렇게 A부터 E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안 맞아요. 3번입니다. IPv4 호환성이 낮아요. 호환성 되게 좋아요. 이것도 잘못됐네요. 품질 보장도 좋고 호환성도 좋고 좋습니다. 주소의 단축을 위해서 각 블록에 선행되는 0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8자리이기 때문에 8자리 안에 0이라는 게 중간에 들어간다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0만 쓰고 하는 건데 0 아예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0 안 쓰고 이렇게만 하면 이거 0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사이사이 0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번에는 4번이 옳은 설명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 IPv4는 쉼표로 구분하고요. IPv6은 콜론입니다. 콜론. 점 2개로 구분한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콜론과 콜론 사이에는 0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번입니다. 컴퓨터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빨라요. 기기적 지연도 없고요. 에러 확률도 적고요. 발열이나 소음도 적어요. 그래서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는 이런 하드디스크를 뭐랍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최신 반도체로 만든 하드디스크 SSD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옳지 않은 것은. 포맷하려면 설정 가능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포맷 어떻게? 빠른 포맷 할래요? 이런 거 물어보고요. 빠른 포맷 할래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 NTFS로 할 건가요? FAT32로 할 건가요? 이런 파일 시스템을 고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포맷을 할지. 근데 이제 요즘은 보통 NTFS를 많이 쓰고요. 선택을 할 수 있게 뜰 수도 있고 보통 하나만 또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름이에요. 이름. 이 디스크의 이름도 입력이 되고 파티션 제거는 불가능하세요. 파티션 제거는 별도의 파티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파티션 제거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동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포맷할 때는 파티션 제거 안 돼요. 그리고 파티션을 하고 나면 꼭 포맷해야 쓸 수 있어요. 디스크를. 순서는 파티션 후에 포맷입니다. 그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범죄 예방과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해킹 여부를 위해서 정기적 검사한다. 옳은 말이죠. 의심이 가는 이메일은 열어서 내용 확인하면 안 되겠죠. 열기 전에 핵심 프로그램으로 확인해서 열어보는 것이 맞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오는 어떤 그러한 특정 메일은 열어보지 않는 게 좋으세요. 핵심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자동 업데이트를 해서 항상 최신의 버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으세요. 16번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오는데 옵션, 프로그램 탭. 요즘에 이 문제는 어차피 CBT 시험이기 때문에 들어있으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요즘에 사용이 이제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출제 빈도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보기 내용은 알고 계시면 좋겠죠. 한번 볼게요. 인터넷 옵션 프로그램 탭에 설정 가능한 기능 옳지 않은 것. HTML 파일을 편집하면서 사용할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고요. 없으면 여러분들 메모장에서 열어서 소스 코드를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시스템에 설치된 브라우저에 추가 기능을 사용하려고 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추가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설치하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동작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고 그런 추가 프로그램들 설정하는 기능 있다는 거 비슷하죠? 기억하시면 돼요. 웹사이트를 열 때 기본 웹 브라우저도 지정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기본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으로 쓰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된 홈페이지를 업로드하기 위한 FTP 서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은 없어요. 이런 기능 자체가 없고요. 이거는 FTP라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별도의 프로그램에서 직접 서버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지 이런 익스플로러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그런 기능으로 FAT 연결하거나 서버 저장하는 기능은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모장에 대한 설명이네요. 17번은 옳지 않은 것은 작성한 문서를 저장할 때 확장자는 메모장은 기본적으로 TXT입니다. 특정한 문자를 찾을 수 있는 찾기 기능도 있습니다. 매번 나오고 있어요. 그림, 표 이런 거 삽입 안 됩니다.
있다 하니까 3번이 잘못됐죠. 현재 시간이나 날짜를 입력하는 기능 3가지 정도 있어요. 예, 요 기능들 대문자로 LOG 첫 줄에 쓰는 거 있고요. F5번 키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메뉴 표시줄에 삽입에 메뉴줄을 이용해서 현재 시간 날짜 눌러도 들어갑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림이나 차트 등과 같은 이런 OLE 객체는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메모장 특징이죠. 자, 키보드 속성창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키보드 같은 경우는 키의 재입력 시간. 깜빡깜빡 하고 있잖아요. 깜빡깜빡 커서가. 예? 이런 깜빡임 속도도 할 수 있고, 이 재입력이란 기억을 꾹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억 이렇게 입력이 될 수도 있지만 기억 입력될 수 있잖아. 그런 재입력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서의 깜빡임 속도, 문자 반복 속도, 예,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터의 자국 표시, 얘는 키보드 쪽보다는 마우스 쪽에 있어요. 마우스에 이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가 화살표 모양이 막 자국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키보드가 아닌 마우스 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8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 19번 바로가기 키. 단축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컨트롤 ESC 누르면 시작 메뉴죠. 이거 외우셔야 되고 잘 나오죠. 컨트롤 ESC 시작 메뉴.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Alt Enter를 누르면 항목에 속성창이 표시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Alt Enter 속성창 맞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F2키 누르면 뭐가 돼요? 이름 변경. 참 잘 나오는 단축 메뉴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Alt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모든 파일을 선택한다 되어 있는데 모든 파일, 모든 폴더 선택은 컨트롤 A. 그죠? 컨트롤 플러스 A. All 해서 전체 선택 가능하겠습니다. 19번에는 4번이 옳지 않네요. 20번입니다. 프린터 설치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할 거예요. 장치 프린터 창에서 프린터 추가 눌러서 하시면 돼요. 설치할 프린터 유형은 로컬 아니면 네트워크나 무선. 그죠? 직접 내 컴퓨터에 연결되면 로컬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무선이나 유선으로 되어 있으면 네트워크나 무선, 이런 블루투스 이런 형태로 선택해서 프린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한 경우에 연결할 프린터의 포트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트 지정 안 해도 되죠. 포트 지정은 기본적으로 알아서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 지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시에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틀렸다고 볼 수 있죠. 컴퓨터에 설치된 여러 대 프린터 중에 현재 설치 중인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선택하라고 메시지 창도 띄워 드립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9년도 3월에 실시했던 공개 문제 1과목을 같이 풀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